깊어가는 밤, 잠자리에 누워도 쉽게 잠들지 못해 뒤척이는 일이 잦아지면 누구라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이 더 또렷해지고 도통 잠이 들지 않아 새벽까지 깨어있기 쉬운 분들도 많으시지요. 하지만 아주 간단한 밤 습관 몇 가지를 지켜나가면 몸과 마음이 풀어지면서 깊은 잠에 들 수 있고 더 나아가 오래도록 튼튼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 한국에서도 오랜 세월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는데 잠은 최고의 보약이자 마음을 달래는 가장 좋은 길동무라고 하지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몸을 부드럽게 다스리고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들어주면 아침이 왔을 때 기운 넘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쌓여나가면 나이가 들어도 거뜬하게 체력을 지키고 마음의 안정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밤마다 해볼 만한 손쉬운 몸 움직임들과 작은 버릇들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해도 큰 울림이 있으니 많은 분들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잠자리에 들기 전 배 주위를 시계 도는 방향으로 살살 문질러 보는 버릇부터 말씀드려 봅니다. 예전부터 백가죽을 부드럽게 돌려가며 문지르는 것은 소화 작용을 돕고 몸 안에 묵은 찌꺼기를 내보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배를 시계 도는 방향으로 문질러주면 창자가 활발히 움직일 수 있고 노폐물을 밀어내는 힘이 길러진다고 합니다. 변비나 속 더부룩함을 겪는 분이라면 저녁마다 5분 정도라도 이 동작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때 손을 너무 세게 누르기보다는 배 전체가 따뜻하게 감싸이고 잔잔한 압을 느끼는 정도로 문질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손바닥이 약간 따뜻해진 상태라면 더욱 좋습니다. 배 주위에는 여러 장기가 모여 있고 혈이 통하는 길들도 있다 보니 이 습관을 꾸준히 들이면 소화가 한결 편해지고 몸의 기운 흐름도 차분히 풀린다고 합니다. 단, 식사를 마치고 바로 눕자마자 하는 것은 살짝 피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소화 중일 때 너무 세게 문지르면 속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잠들기 전 살짝 시간이 지난 뒤에 편히 누워서 배를 부드럽게 문질러주면 몸이 이완되어 잠이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이어서 밤에 자기 전에 발을 앞뒤로 가볍게 흔들어 보는 움직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침대에 앉아서든 낮은 의자에 걸터 앉아서든 편안히 앉은 자세에서 한쪽 발을 축으로 삼고 다른 발을 앞으로 톡톡 뻗어보듯이 가볍게 흔드는 겁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작은 공을 차듯이 말이지요. 너무 세게 차면 근육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발목을 시원하게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살살 차고 다시 가져오는 동작을 약 5분 정도 반복해봅니다. 이 동작을 하면 다리 전체에 피가 잘 돌고 하루 종일 걸어다니거나 서 있느라 뻣뻣해진 종아리나 허벅지가 한층 가벼워집니다. 발바닥에는 온몸으로 통하는 길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도 하니 이 부위를 자극해주면 몸 전체가 편안해지고 머릿속까지 맑아지는 기분을 맛볼 수 있다고 하네요. 나이가 들수록 다리 저림이나 퉁침을 느끼는 분들에게도 이 간단한 흔들기 동작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도 억지로 힘주지 말고 그저 발이 앞으로 툭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가볍게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끈한 물 한 잔을 마시는 버릇도 잊지 말라고들 합니다. 낮 시간에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리고 조금씩 수분이 빠져나가고 나면 밤에는 생각보다 몸속 물기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약간의 땀이 나거나 호흡으로 물이 빠져나가기 마련이지요. 그러다 보면 피가 걸쭉해질 수도 있고 심장이나 혈관에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밤에 너무 차가운 물 대신 약간 따뜻한 물을 한 컵가량 마셔주면 피 돌기도 부드럽게 풀리고 속이 포근해지면서 마음도 차분해진다고 합니다. 이 작은 버릇 하나가 쌓이면 심장 쪽 부담을 덜어주고 잠도 한결 깊게 들게끔 도와준다고 하지요. 또 소화에도 좋은 영향을 끼쳐서 속이 쓰리거나 불편할 때도 어느 정도 편안해지기도 합니다. 혹시 조금 특별하게 하고 싶다면 따뜻한 물에 꿀을 약간 풀어서 마시거나 소금을 아주 조금만 타서 마시는 방법도 옛날부터 전해오긴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뜨끈한 물 한 잔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밤중에 화장실에 자주 일어나게 될 수 있으니 딱 목이 촉촉해질 정도만 드시는 게 좋아요. 또 다른 쉬운 습관으로 잠자리 들기 전에 등 쪽을 가볍게 톡톡 두드려주는 것을 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등뼈를 따라 양옆으로 알맞게 두드려주면 하루 종일 쌓인 근육 뭉침이 조금씩 풀어지고 피가 더 잘 통해 온몸이 나른해집니다. 특히 허리 근방을 가볍게 두드리면 기분도 좋아지고 몸 전체가 따뜻해진다고들 합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부탁해서 살살 두들겨달라고 하면 좋겠지요. 굳이 힘을 많이 줄 필요 없이 손을 가볍게 말아진 주먹으로 부드럽게 톡톡 치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등을 다독여주다 보면 마음까지 풀어져서
복잡한 생각을 덜어낸 채 코를 골며 잠들기 수월해진다는 체험담이 많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종아리를 가볍게 두드려주는 것도 눈여겨볼 만한 습관입니다. 발목에서 무릎 아래까지 뻗어있는 이 부위는 서 있거나 걸을 때 늘 힘이 실리는 부분이라 피로가 금세 쌓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누워서나 앉아서 종아리를 손바닥이나 가벼운 주먹으로 툭툭 두들기면 답답함이 사라지고 종아리가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마음도 편해집니다. 밤에 종아리가 뭉쳐있으면 새벽 중에 쥐가 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미리 자극을 주어 풀어주면 알이 배기는 느낌도 줄어들고 다리 경련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별다른 도구 없이도 그저 자기 손으로 가볍게 두드리면 되는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매일 꾸준히 하기 좋습니다. 이 버릇을 들이면 혈이 잘 돌아서 전체적으로 몸이 따뜻해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이 한결 가볍다는 느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숨을 고르며 몸 안을 다스리고 싶다면 배로 호흡하는 복식 숨들이기와 가슴 가까이를 두루 꾹꾹 만져보는 동작도 좋습니다. 사람은 흔히 가슴을 크게 부풀리며 숨을 쉬지만 배를 아랫배 쪽으로 부풀렸다가 집어넣으면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복식 숨들이기를 꾸준히 해주면 폐가 넓게 쓰이고 심장도 편안해지며 긴장감이 풀린다고 합니다. 이 동작을 할 때 왼손은 배 위, 오른손은 가슴 위에 살포시 놓고 코로 깊이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볼록하게 나왔다가 입으로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배가 들어가는 감각을 느껴보면 됩니다. 마음을 차분히 하고 속으로 천천히 숫자를 세며 숨을 고르면 복잡했던 생각도 사라지고 온몸이 한층 가벼워집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10분에서 20분 정도 혹은 그보다 짧게라도 매일 해보면 점점 숨이 깊어지고 밤에 잠들기 쉬워진다고 합니다. 몸속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주고 혈을 원활히 흐르게 해서 여러모로 몸에 이로운 숨들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길목에서 머리카락을 빗으로 살살 빗거나 손가락으로 머리카락 사이를 꾹꾹 만지며 빗어주는 습관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날 한국 시골에서도 어르신들이 잠들기 전에 머리를 잘 빗어주면 머리가 맑아진다 라고 말씀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머리카락을 빗는 동안 두피가 은은하게 자극되어 머리 주변으로 피가 몰려들고 뇌가 좋은 기분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이를 통해 사고력이나 집중력도 더 또렷해진다고 하니 나이가 든 뒤에도 머리를 살살 만져주는 일이야말로 무척 중요하다는 거지요. 머리가 지끈거릴 때나 스트레스가 쌓인 날 빗질로 두피를 살살 다독이면 부드러운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곱게 빗어주는 동안 머리카락이 엉켜있던 것처럼 복잡한 마음도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또 두피가 건강해지면 머리카락 빠짐을 막아주는 데에도 좋다고 하니 이건 정말 간단하면서도 놓치기 아까운 습관입니다. 칼로리가 드는 것도 아니고 힘겨운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니 매일 밤 베개에 머리를 대기 전 30번 정도만이라도 살살 빗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여러가지 작은 동작과 버릇을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온종일 고생한 몸을 잠자리에 누이기 전에 단 몇 분 정도만 투자해도 잠이 훨씬 좋아질 뿐 아니라 몸을 총체적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게 이 습관들의 장점입니다. 이 글을 읽는 많은 분들께서 과연 이렇게 간단한 동작들이 정말 도움이 될까 하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실제로 시도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해본 결과 확실히 전보다 나아졌다 라고 입을 모으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잦아지는 불면이나 중년 이후로 슬슬 찾아오는 온갖 몸의 뻣뻣함 등의 이 방법들이 한 줄기 빛이 되어준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움직임들이 피를 부드럽게 돌게 하고 몸 이곳저곳을 풀어주며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는 점은 확실히 큰 매력인 듯합니다. 아무리 좋은 잠을 자려고 해도 하루 종일 긴장된 상태 그대로 누워서는 쉽게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 작은 습관들을 잠자기 전이 마무리 의식처럼 생각하고 꾸준히 이어간다면 잠결이 달라지고 아침이 기분 좋게 열릴 것입니다. 이제 이 글을 마치기 전에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조금은 다른 국면의 삶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름을 바꿔 미영이라고 해볼까요? 미영님은 70을 갓 넘긴 여성으로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분입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오랜 시간 홀로 아들을 키워온 강인한 분입니다. 동네 사람들도 늘 그녀를 존경해왔지요. 항상 상냥하고 누구에게든 도움을 주려 애쓰는 분이거든요. 그렇게 자식에게 온 힘을 다해 헌신하며 살았고 아들이 장성하여 결혼한 뒤에는 며느리와 손주의 뒷바라지를 위해 아들 부부와 한 집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야 인생의 보람을 느낄 수 있겠구나. 아들과 손주가 함께 있으니 든든하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미영님의 며느리가 상당히 현대적이고 학식이 높은 사람이었는데 가정의 모든 부분을 일일이 조목조목 과학적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손주의 식사나 놀이 시간, 잠드는 시간 하나하나를 딱 정해진 지침대로 진행해야만 했고 식재료를 씻는 방법이나 집안을 청소하는 방식도 꼼꼼한 표준을 따르지 않으면 매번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고무장갑도 용도별로 두세 가지로 나누어 써야 하고 자칫 하나를 다른 용도로 쓰면 과학적으로 위생에 맞지 않는다. 고 여러 번 반복해 주의를 받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날들이 쌓이다 보니 미영님은 나이 들어 기운이 예전 같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 종일 허드렛 일만 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도 서글퍼졌다고 합니다. 어차피 용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큰 대우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허드렛 일에도 온갖 기준을 지키느라 정신까지 지쳐갔지요. 이른을 넘긴 뒤로는 몸도 조금씩 약해지는 걸 느끼는데 아들은 회사 일이 바빠서 깊이 신경 쓰지 못했고 며느리는 미영님의 행동이 기준에 어긋날 때마다 예민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 집안에서도 마음 편히 쉴 곳이 없다고 느끼게 된 겁니다. 어느 날 미영님은 심한 몸살 감기에 걸렸는데 아들 부부는 미처 눈치채지 못하고 외출하거나 일터에 나갔고 혼자 집에서 고통에 시달리다 겨우 다음날 병원을 찾아갔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큰 충격을 받고 이제는 아들네 집에 얹어 사는 것이 정말 내게도 그들에게도 편치 않구나 라는 생각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아둔 연금과 적은 저축을 바탕으로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양로시설, 요양형 주거공간에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마침 아들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미영님은 그 집에 들어가 봤자 또다시 며느리의 기준만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아들은 바쁘니 신경 써주기 어려울 것이다. 차라리 내게 맞는 곳에서 남은 생을 즐겁게 보내자 고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시설에 들어간 뒤 그녀는 여러 또래 노인들과 매일 산책을 다니고 가벼운 노래 모임에도 참여하면서 전보다 훨씬 마음이 편하다고 합니다. 매일 식사도 일정하게 제공되고 주변에 도와주는 손길이 늘 있어 혼자 집에 있을 때처럼 외로운 기분이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리치료나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어서 몸 상태도 훨씬 좋아졌다고 하고요. 물론 아들과 손주를 보지 못해 아쉬운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만나고 영상통화도 가끔 하니 그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자식들 곁에서 지내는 것이 늘 정답인 건 아니구나. 오히려 자신의 삶을 제대로 지키는 쪽이 더 나은 길도 있구나 하고 깨닫곤 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옛날에는 부모가 자식과 함께 지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지만 세상이 바뀌면서 이런 문제가 자주 나타나게 되었지요. 부모와 자식 간 또는 며느리 사위 간의 사고방식이 너무 다른 탓에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독립적인 생활을 택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미영님이 말하길 난 한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아왔으니 내 마지막 시간을 조금 더 나를 위해 보내고 싶다 라고도 하셨답니다. 얼마나 솔직하고 당당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결국 미영님은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이 편하고 안전하게 지낼 곳을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가 젊을 때부터 노후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그리고 그 준비가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서로 깊이 이해해준다면 좋겠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까요. 몸이 아플 때 돌봐줄 이가 없는 외로운 상황을 미리 방지하고 마음 붙일 수 있는 공동체를 찾아가거나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 후반부를 풍요롭게 해주는 열쇠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수면을 돕는 일상 속 작은 습관부터 노후의 거처를 스스로 결정한 분의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의 삶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어우러집니다. 밤에 조금 더 깊은 잠을 자고 건강을 되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각자가 삶에서 무엇을 원하며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를 생각해보는 게 큰 의미가 있는 듯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정신적으로 버거운 일이 많아지기도 하지만 그만큼 오랜 삶에서 쌓은 지혜도 커지고 우리 앞에 열리는 선택지도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혹시 오늘부터라도 자기 전에 배를 살살 문지르거나 발을 흔들어보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두피를 빗으로 가만가만 빗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몸이 풀어지면서 마음도 좀 더 편안해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벼운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동안에도 곡식 숨들이기를 실천하며 온몸에 공기를 잘 들이고 내보내면 분주한 일상 중간중간에도 한결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등이 뻐근하거나 종아리가 무거울 때는 가볍게 톡톡 두드려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이런 자잘한 버릇들이 때로는 약보다 나은 묘한 보약이 되어
우리가 지친 몸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주리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나이 들었느냐가 아니라 그 나이에 걸맞게 몸과 마음을 돌보며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주변 환경이나 가족 관계 또는 몸 상태가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미영님처럼 새로운 길을 찾고 스스로에게 맞는 자리로 움직일 용기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자식 곁에서 늙어가야 한다를 인생의 이상향으로 삼겠지만 다른 누군가는 나를 편하게 내 삶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고 결심할 수도 있지요. 어떤 선택이든 가장 소중한 건 본인이 진정으로 편안하고 의미 있다고 느끼는 방식인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인생 후반부에 접어들 때 그동안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보는 것도 좋고 소박하게 몸을 움직이고 주변을 산책하며 남은 생을 누리는 것도 좋습니다. 몸을 돌보는 작은 움직임과 더불어 마음을 평온하게 해줄 무언가를 함께 찾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살짝 틀어놓고 그 리듬에 맞춰 등과 종아리를 두드리거나 천천히 배를 어루만지며 호흡에 집중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머리 빗질을 하면서 오늘 하루 고생 많았다. 내일도 잘 부탁한다. 하고 스스로에게 말 한마디 건네 보아도 좋지요. 이처럼 특별한 도구가 필요 없는 작은 습관들은 그저 우리 일상 속에서 조금만 시간과 관심을 들이면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도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 는 마음의 만족감일지도 모릅니다. 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두고 보살피면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배 마사지를 하면 뱃속이 편안해지고 다리를 흔들어주면 다리가 가벼워지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면 속에서부터 부드러운 온기가 전해집니다. 이런 느낌들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여서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밤새도록 편안하게 잠들 수 있고 깨끗하게 씻긴 몸과 마음으로 다음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노력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신기하게도 그 노력이 대단히 어렵거나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루틴 속에서 아주 잠깐의 짬을 내어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이 참 다행이지요. 물론 일이나 가사에 치여서 잠들기 직전까지도 정신없이 바쁜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단 5분이라도 혹은 10분이라도 그 시간을 온전히 나에게 쓰는 버릇을 들이면 인생의 후반부가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조그마한 발걸음이 모여 때로는 눈부시도록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으로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들기 전에 그래. 한번 배를 문질러 볼까? 다리를 살살 흔들어 볼까? 아니면 따뜻한 물 한 모금 마시고 머리를 빗어볼까? 하며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내 마음이 요즘 부쩍 불안하거나 가족 내에서 이런저런 갈등을 겪고 있다면 미영님의 선택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지? 하고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노후가 꼭 정답은 아닐 수 있고 가족 간의 거리를 조금 두더라도 마음이 더 편안하다면 그 길이 더 나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판단과 실천은 결국 나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여기서 글을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전해드린 이 모든 이야기가 한국 땅에서 살아가는 분들이나 다른 곳에서 이 글을 접한 분들 모두에게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몸풀기와 작은 습관들이 긴 세월에 걸쳐 몸과 마음을 든든히 지켜주길 바라며 또한 우리가 인생 후반부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선택지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이지만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나누고 좋은 기운을 얻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속에 무엇이든 느끼신 바가 있다면 이 글을 접한 뒤에 한 번쯤 실천해보고 또 주위 분들에게도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몸을 다스리고 마음을 가꾸는 일이 나 혼자만의 문제는 아닌 법이니까요. 우리 모두 오래도록 기운 넘치고 평온한 날들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